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에어컨 리모컨을 손에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다시 내려놓는,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전기요금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라며 참고 계시는 건 아니신가요? 잠깐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에어컨 상식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아니, 더 충격적인 건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하시는 그 행동들이 오히려 전기요금을 2배로 올리고 있다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죠? 당연합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여러분과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여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에어컨을 하루 24시간 틀고도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40% 줄어드는 마법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더 시원하게 지내면서도 돈은 더 적게 나오는 거예요. 혹시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시나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하면서요. 그럼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정말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앞으로 올리는 생활 꿀팁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진짜 인생이 바뀌는 정보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에어컨 사용법은 완전히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하시는 그 행동들이 오히려 전기요금을 더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정말 충격적이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지 궁금하시죠? 저 역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똑같았거든요. 에어컨 하나 틀기가 무서워서 한여름에도 선풍기 하나로 버티다가 결국 몸까지 상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 받은 첫 번째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는 정말 기절할 뻔했죠. 평소보다 10만 원이나 더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에어컨 전문가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제게 해준 한마디가 제 여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에어컨 제대로만 쓰면 전기요금 반으로 줄일 수 있어라는 말이었죠.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에어컨을 더 많이 틀면서도 전기요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이 알려준 방법을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고도 전년 동월 대비 전기요금이 40% 이상 줄어든 거예요. 처음엔 전기회사에서 실수한 건 아닌가 싶어서 몇 번이나 확인해 봤을 정도였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이유예요. 전기요금 때문에 더위를 참으시는 모든 분들, 특히 우리 나이 되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도 에어컨 틀기를 망설이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확신했거든요. 에어컨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에어컨을 오래 틀수록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트느냐는 거거든요. 같은 시간 동안 에어컨을 틀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또 다른 큰 오해는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는 게 전기를 덜 쓴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이에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요즘 나오는 인버터형 에어컨의 경우에는 껐다 켰다 하는 게 전기를 훨씬 더 많이 잡아먹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집에 있는 에어컨이 몇 년도 제품인지 아시나요? 10년 이상 된 구형 모델인지 아니면 최신 인버터형인지에 따라서 사용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이걸 모르고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마치 자동차 기어를 거꾸로 넣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인버터형 에어컨의 경우에는 처음에 강하게 틀어서 빠르게 시원하게 만든 다음 온도를 적당히 맞춰서 계속 켜두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반대로 구형 에어컨은 강하게 틀어서 시원해지면 끄고 더워지면 다시 켜는 방식이 좋고요. 이런 기본적인 차이도 모르고 사용하시면 전기요금이 2배, 3배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실외기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실내기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 전기요금을 좌우하는 건 밖에 있는 실외기거든요. 실외기가 뜨거운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 마치 한여름 운동장에서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힘들어해요. 당연히 전기도 더 많이 먹게 되죠. 간단한 차양막 하나만 설치해줘도 전기요금을 1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차양막으로 말이에요. 이런 작은 투자가 여름 내내 전기요금을 절약해주는 거죠. 필터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2주에 한 번만 깨끗하게 청소해줘도 전기요금이 25% 이상 줄어들어요. 먼지로 막힌 필터는 에어컨을 숨막히게 만들어서 더 많은 전기를 쓰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청소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미지근한 물에 중성 세제 조금 풀어서 부드럽게 씻어주기만 하면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제가 직접 실험해보고 효과를 확인한 것들이에요.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쉽고 실용적인 방법들만 골라서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차근차근 따라 하시기만 해도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으실 때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밖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유심히 보신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실내기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 전기요금의 비밀은 바로 저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실외기에 숨어 있거든요. 제가 작년 여름에 이웃집 할머니와 나눈 대화가 생각나네요. 그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집 에어컨은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 옆집이랑 똑같은 시간 틀어도 우리 집만 전기 요금이 2배야. 궁금해서 두 집 실외기를 비교해 봤는데 정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할머니 집 실외기는 뜨거운 오후 햇살을 그대로 받고 있었어요. 만져보니까 정말 뜨겁더라고요. 반면에 옆집은 간단한 차양막 하나로 그늘을 만들어 뒀더라고요. 그게 바로 전기요금 차이의 원인이었어요. 실외기가 뜨거워지면 마치 한여름에 운동복 입고 마라톤 뛰는 것처럼 힘들어하면서 전기를 더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10,000원짜리 차양막 하나 사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만났는데 할머니가 정말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어머, 이번 달 전기 요금이 작년보다 3만 원이나 적게 나왔어. 단순히 실외기에 그늘 하나 만들어준 것뿐인데도 이런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실외기가 어디에 있는지, 햇빛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말이에요. 오후 2시, 3시쯤 가장 더운 시간에 실외기 주변 온도를 체크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때로는 50도가 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외기에 물을 뿌릴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수돗물을 직접 뿌리시면 안 돼요. 수돗물에 들어있는 염소 성분이 실외기를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하루 정도 받아둔 물이나 정수기 물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만 하셔야 해요. 전기가 통하는 상태에서 물을 뿌리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집 에어컨이 언제 나온 제품인지 아시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어컨 사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마치 수동 기어 자동차와 자동 기어 자동차의 운전법이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10년 이상 된 구형 에어컨, 우리가 정속형이라고 부르는 제품들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완전히 꺼져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풀파워로 켜지죠. 마치 신호등에서 정지했다가 파란 불 켜지면 급가속하는 자동차 같아요. 이런 에어컨은 오히려 껐다 켰다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요즘 나오는 인버터형 에어컨은 정말 똑똑한 녀석이에요. 처음에는 빠르게 냉방을 하다가 설정 온도에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출력을 줄여서 적은 전력으로 온도를 유지해줘요. 마치 고급 승용차처럼 연비도 좋고 성능도 뛰어나죠. 제 친구 중에 정말 우픈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에 최신형 인버터 에어컨을 샀는데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계속 껐다 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구형 에어컨 쓸 때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인버터형 에어컨을 구형 에어컨 방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인버터형 에어컨은 껐다 켰다 할 때마다 처음에 150% 파워로 돌아가거든요. 반면에 온도를 유지할 때는 10%에서 20% 정도의 전력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계속 켜두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죠. 확인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에어컨 실내기 옆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보시면 돼요. 인버터라고 쓰여 있거나 냉방 능력이 최소, 중간, 최대로 나뉘어 있으면 인버터형이에요. 그런 표시가 없으면 정속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시죠? 잠깐 외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트에 장 보러 가는 1시간, 은행 업무 보러 가는 30분, 이럴 때 에어컨을 끌까요? 켤까요? 연구 결과가 정말 흥미로워요. 90분 이하로 외출한다면 켜두는 게 오히려 전기를 덜 써요. 30분 외출 후 다시 켜면 전기 소모가 5% 늘어나고 60분은 2%가 늘어나거든요. 하지만 90분을 넘어가면 끄는 게 낫죠. 그러니까 동네 마트 가서 장 보는 정도,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는 정도는 그냥 켜두고 나가세요. 집이 계속 시원한 상태로 유지돼서 돌아왔을 때 바로 쾌적함을 느낄 수 있어요. 외출할 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꼭 쳐두세요. 햇빛이 들어와서 집안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이제 필터 청소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2주에 한 번만 깨끗하게 청소해줘도 전기요금을 27%나 줄일 수 있어요. 27%라는 건 정말 큰 차이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이웃집 아주머니 도와드린 일이 생각나네요. 그 집은 에어컨을 새로 샀는데도 시원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필터가 먼지로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마치 마스크를 여러 겹 쓰고 숨 쉬는 것처럼 에어컨이 숨막혀 하고 있었던 거죠.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드리고 일주일 후에 만났는데 정말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같은 온도로 설정해도 훨씬 시원해지고 전기요금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필터 청소할 때는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더 좋아요. 그리고 세제를 쓰실 때는 중성 세제를 조금만 쓰시고 깨끗하게 헹궈서 완전히 말린 다음에 다시 끼우세요. 젖은 상태로 끼우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어떠셨나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처음엔 반신반의하세요. 정말 그럴까? 에어컨을 더 오래 켜놓는데 전기요금이 줄어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효과를 바로 체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인버터형 에어컨을 계속 켜두는 방법은 첫 주부터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켜놔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제 옆집 김씨 아저씨가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처음에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아니야, 그럼 전기요금이 더 나올 텐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만났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 정말 신기해. 에어컨을 더 오래 틀었는데 전기요금이 줄었어. 이제는 동네에서 에어컨 전도사가 되셨어요. 온도 설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25도, 26도가 좀 덜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면서 며칠만 지나면 우리 몸이 적응해요. 그리고 나면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송풍 기능을 꼭 활용하세요. 에어컨을 끄기 전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송풍 모드로 돌려주시면 에어컨 내부 습기가 말라서 곰팡이나 세균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송풍은 전기를 거의 안 먹으니까 부담 없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풍기 활용법도 정말 중요해요. 선풍기를 천장이나 벽 쪽으로 틀어서 공기를 순환시키면 에어컨 효율이 배로 올라가요. 선풍기 전기요금은 하루 종일 틀어도 몇백 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특히 밤에 잘 때는 선풍기로 공기를 순환시키면 에어컨 온도를 1, 2도 높여도 충분히 시원하게 잘 수 있어요. 환기도 잊으면 안 돼요. 에어컨 틀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창문을 열어서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창가에 암막 커튼을 치면 햇빛을 차단해서 냉방 효율이 확 올라가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리할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삼겹살이나 생선처럼 기름진 음식을 구울 때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주세요. 기름 입자가 에어컨 필터에 달라붙으면 성능이 떨어지고 냄새까지 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에어컨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니까 전기도 더 많이 쓰게 되죠. 여러분, 혹시 지금 정속형 에어컨을 쓰고 계시다면 인버터형으로 바꾸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초기 비용은 좀 들지만 전기요금 절약과 시원함을 생각하면 분명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요즘 나오는 인버터형 에어컨들은 성능도 정말 좋아졌고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면서 시원하게 지내는 게 중요해요. 너무 찬 바람을 직접 맞지 마시고 실내외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감기 걸리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모두 실천하시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년 동월 대비 40% 이상 전기요금을 절약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우셨겠지만 이제는 가능하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전기요금 때문에 더위를 참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충분히 시원하게 지내면서도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더위 때문에 몸이 상하면 그게 더 큰 손해예요. 올 여름은 정말 달라질 거예요.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고 쾌적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에어컨 리모컨을 보며 망설이지 마세요. 자신 있게 켜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실천해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효과를 보셨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을 듣는 게 정말 재미있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변 분들, 특히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주저하고 계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리는 유용한 생활 꿀팁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는 원동력이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 친구, 이웃과 꼭 공유해주세요. 모두가 함께 시원하고 경제적인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